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 예, 추석 특집 어쩌다 까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가수의 불후의 맹곡 위아 앵그리 블루가 한동안에 이제 우리 뭐 빌보드 차트라기보다는 뭐라고 예? 음원 서비스 금지 상태입니다. 예, 차트에서 좌우간 열렬한 예. 환영을 받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우리 또 강 감독이 원래 가수를 좀 했다네요. 아니 그 밴드 할 때 잠시 뭐 네. 아니 뭔 밴드를 했는데 뭐 대학교 때 예? 락, 아니, 뭐 아니, 락 밴드가 아니고 뭔 밴드 했어? 뭔 밴드? 락 밴드였었죠. 아, 강 감독도 락 밴드 한 거예요? 예, 아, 저도- 그 예. 보컬 한 거야? 아니요 원래 저는 베이시스트. 아, 베이시스트요? 베이스 기타 한 거요? 예. 아 그래 락 밴드 하다가 몇 년 했어요? 락 밴드도 저도 오래 했죠. 거의 10년. 그럼 강 감독도 머리를 길렀어요? 네, 저는 엄청 20대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 야, 길렀어요. 도끼비 뒤에 넣고. 저는 옛날에는 락커들을 다 키가 큰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강 감독이나 서가수는 별로 키가 안 큰데.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락. 이게 그 그 몰락한 락 만큼 했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장이 크고 예. 최소 신성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좀 나와줘야 일단 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래. 애들이 이따만 힐 신던데 예. 보니까. 예. 그리고 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청바지가 내려오도록 맞췄더라고요. 예. 다리 좀 길게 다리가 보여. 길어 보이게. 길어 근데 보여요. 그 80년대 락커들은 이제 좀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됐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또 90년대 주로 활동하던 아. 세대니까 그때는 커트 코베인 또 이후라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아무나 락커 뭐 솔직히 그럼 둘이는 그때 락 할 때는 지나가다가 만난 적은 있어요? 그때부터 그게 알게 이제 됐었어요. 20대 때 이렇게 20대 때 하는 20대 거예요, 때 둘이? 아. 제가 이제 이 음. 그 선배 군대 전역하고 어. 근데 군대 전역하고 저는 이제 제가 또 락스타가 돼야겠다 싶어서 학교 아. 복학도 안 하고 바로 저기 중퇴 쓰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그 제하고 친했던 선배 블랙 신드롬이라는 헤비메탈 밴드가 있습니다. 그 팀 멤버들과 제가 친했는데 그래서 연습실 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강 감독이 연습실에 같이 멤버로 있었죠. 다른 아, 팀으로 이제 네. 다른 팀으로 있었던 저. 둘이 그때 다 배가 고팠겠네. 그리고 많이 고팠어요. 아.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그때 예.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연남동 저쪽 그 화교 그쪽에 지하 연습실에서 이제 상경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었죠. 그냥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 진일 형이 거기 이제 연습실에 이제 한 번씩 와서 연습하는 공간이었는데 진일 형이 오면 그래도 짬뽕을 자주 사줬었어요. 야. 저는 이제 죄인인 게 저 사실 이제 우리 집에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집에서 돈을 받고 이제 그 집에서 한량이네 한량. 점포에 임대세를 통장으로 받아서 저는 음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 40대니까 예, 예. 그 2년이 엄청 예, 그렇죠. 예, 건 예. 20년? 예, 20년. 어이구. 수학님 학교 다닐 때 락커 같은 거 대볼 생각 없었어요? 저는 뭐 락커랑 이런 거는 근처도 못 가고. 아니 근데 팝송 많이 아시잖아. 그래도 또 노래를 뭐 좀 시원찮고 하니까 할 줄 아는 사람 학교에서 줬구나 내가 유리차이나 많이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러면 그때 이제 둘이 이렇게 짬뽕 사주고 예, 이렇게 예, 하다가 예, 여기까지 왔구나. 예, 예. 그래도 그때 생각하는 예. 한 20년 뒤에 예. 이 자신의 모습하고 그때 두 사람 다 보면 그냥 이게 뭡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별로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떻게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든지 이런 성찰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저는 제가 이 본능이 원래 저기 좀 이게 상어 원래 공룡보다 상어가 더 이게 진화한테 오랫동안 지금 지구의 주인공이 상어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고 있다 봅니다. 본능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 보는데 난 낙천주의자 뭐 이런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왜 그 당시에 그 공부를 차라리 열심히 하면 혹은 뭐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처음 봤을 때 예. 저는 되게 싫었었거든요. 예. 와서 이제 저는 혼자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계속 말을 걸고 뭐 짬뽕 먹으러 가자 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밥을 사주니까 저는 뭐 따라가서 뭐 밥 얻어먹고 하긴 했었는데
별로 안 친하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한 2년 동안 살게 됐어요. 둘이만. 저 이제 그리마사 예, 삼방은 예. 그러니까 우리 2년 밴드에 제가 그때 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는데 우리 팀에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신성우 기획사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볼 때입니다. 신성우 기획사의 그 그꽤 알려진. 예, 그죠. 그 락산 엔터프라이즈라고 그 제작 이사가 제가 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팀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무조건 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꽃이 가지고 이제 가서 피 막 이렇게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꽃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 강 감독이 알코올 중독자 그 시즌이다 보니까 잘못됐네. 술을 그냥 뭐 이 하루에 그냥 그 한 10,000cc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맥주를. 오디션 보는 당일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안에서 막 오바이트를 하려고 막 이렇게 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선 오디션에 갔는데 오디션에 보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앉아 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아마 김일성 남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락산 그 대표가 김일성 남편인데 거기서 이제 오디션 보는데 이제 강 감독이 머리를 그렇게 건드리더니만 악보를 끄집어내 사실 악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오디션 때. 락커들은 보면 안 되는데 악보를 끄집어내서 앰프에 올려놓고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저 인간이 언제 오바이트를 할지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자꾸 이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였다 망했다. 그제 그 인연이 이제 이렇게 좀 오래가. 보통 그랬으면 이제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화를 냈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저한테. 나오면 예. 이제 좀 어디 구석에 좀 가가 예, 좀 맞아야지. 근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그게 되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오디션장에서 저도 막 20대고 막 다음 날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냥 뭐 일단 퍼마시고 아침까지 퍼마시고 또 오디션 보러 가고. 근데 하루에 10,000cc만 주고 어떻게 몸이 그런 피규어를 유지할 수가 있어? 이래 될 건데 하루에 10,000cc만 예전에는 맥주. 요즘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 낙천적인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이랑 같은 경우는 약간 조증. 조증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아니, 제 인생에 제가 장자의 옛날 그 지락이나 이런 뭐 도가책을 제가 돌을 즐겨봤어요. 딱 골라서. 도가책을 그런 즐겨봐가지고 느낌이 절대 아니 진짜 약간 조증. 진짜 제가 이 느낌이 장자노 노자의 도가책을 사실 그 제가 옛날 뭐 친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 도가서적을 제가 좀 많이 읽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이미 그때 그냥 그좀 근데 지금 본업에 음악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음악가는 아니잖아요. 뭐저 음악 감독하고 있죠. 음악 감독. 네. 근데 직업적인 직접 프로페셔널. 스테이지에 와서 노래를 아티스트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계속 뭐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그 20대 때 저도 빨리 23살 때 첫 이제 밴드로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이 뭐 무슨 한국일보였나 무슨 일보에서 뽑은 뭐 한국 100대 명반에 또 들어가고 뭐 그래서 저는 음악 뭐 내가 잘하니까 뭐 탄탄 내려올지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막 홍대 그 인디 1세대 때 저도 되게 잘 나가는 밴드에 있었고 그래서 음악 생활 되게 무리 없이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2002년 그 월드컵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완전 그 이후로는 한 10년 동안 엄청 막 힘들게 했죠. 근데 본인이 이제 보컬은 언제 했어요? 보컬은 한 2007년도에 한 2년 3년 잠시 또 했었고 그 본인이 그 그런 윈터 거 그린 시절이죠. 윈터. 보컬 할 때는 내가 볼 때 락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락은 아니고 약간 좀 발라드냐? 모던 락? 모던 락이 모던 락. 스틱한 그런 거였어요. 여자를 저 워낙 좋아해가지고 다 멤버를 여자만 뽑더라고요. 금방 뭐 조증 드럼도 여자를 뽑고 저기 뭐 또 그런 식으로 전 이제 여자가 싫어가지고 여자 다 밴드 다 자르고 저기 잘린 게 아니라 여자가 다 도망갔지. 몇명 밴드인데 4인, 5인? 4인 주로 4인 4인? 밴드 혼자만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고. 그렇더라고 다 여자 그냥 뭘 마마세 파파스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저기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그 이번에 그 뭐야 갑하우스 칠 때 네. 거기에 이제 강 감독이 랩을 했는데 네. 강 감독이 랩을 했다는 걸 망사미들이 참 안 믿었지. 서가수의 목소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다. 아니 저는 뭐 랩을 어? 못합니다. 근데 그 랩은 언제 좀 했어? 저도 90년대
그때 주로 음악을 시작한 세대다 보니까 그때는 힙합이지 뭐 랩은 없었잖아. 네, 힙합이랑 그때는 음악들이 다 되게 짬뽕되던 시대를 그렇죠. 저도 겪은 세대라서 뭐 락도 들었지만 힙합이 또 엄청 많이 들었고 그 소연이 말씀한 뭐 웨스트 코스트 뭐 이스트 코스트 뭐 다양하게 들었었고 그리고 또 비스티 보이즈라는 또 백인들 3명인데 힙합하는 그 되게 전설적인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또 되게 제가 먼저 워너비 되게 좋아하는 팀이고 그래서 좀 그 랩하는 거를 솔직히 좀 좋아하긴 했었죠. 아 근데 네, 이제 활동은 안 하고 활동은 안 하고. 혼자서 이제 랩하는 걸 네. 좋아했구만.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네. 그래서 제가 할 생각은 뭐 전혀 없었고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약간 기획된 그래도 음악이니까 뭐 그냥 순수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 음악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좀 랩 그 후렴구를 좀 쉽게 만들어서 그 저기 대표님하고 또 대사님하고 그다음에 뭐 된다면 뭐 김인성 고모님이나 이렇게 한 그 비스티 보이즈처럼 꼰대. 꼰대 보이스 뭐 머리 베리겠는데. 비스티 꼰데스 뭐 이런 거 해서 그거를 좀 후렴구에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는 차라리 재밌겠다. 민요 그 타령조로 바꿔보지. 고모님 들어오고 이런 거 그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새로운 시간도 시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일단 그래서, 저거 하게 됐죠. 메인 테마를 잘 잡아가 지금 평이. 아 네, 이거 좋습니다. 예. 우리 서가수의 위아 앵글리 블루에 이어 가바우스 700도 또 명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곡 내면 그게 명반이 될 것 같아. 예, 예. 그 이제 다음 곡은 서가수가 또 락으로 빨리 하나 해야지. 제가 볼 때 그 추천이 아까운 보컬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저 홍대 그 야외 그 집회 때 했던 안동에서 올랐던 우리가 손혁태너라고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학생활하고 온 친구인데 기억이 나요. 독일어도 잘하고. 지금 이 시간 그거 예,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이크를 한번 잡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가수가 작곡을 예. 하고 안동 시립 합창단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아니 근데 한번 오스트리아인데 클래식이 아니고 그런 거는 팝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클래식 테너 아, 포지션 클래식이네. 테너입니다. 테너를 해갖고 지금 뭐 시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시향이 있고. 우리 집회할 때 한번 예. 올라가 예, 아주 그렇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대사님은 보니까 인생에서 제가 볼 때 이 고비가 예. 예멘에서 예? 납치. 납치당하고 사모님 납치당했을 때 그다음 미국에 가서 또 주먹을 패가지고 상관을 했을 때 한 2번 있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대사님이 이 국내 저 보험사에 소송을 거셔야 될 것 같은 게 예전에 테넌트 임승민입니까? 예. 임승민 암으로 죽었을 때 탤런트. 보험사에서 날마다 무슨 스토리 셀링을 하면 임승민이가 뭐 이렇게 사망한 거 예. 그거를 이렇게 저기 그 보험회사들이 어떤 아 계속 그 교육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그도 좀 남다른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대사님이 평생 예멘 납치 사건을 지금도 보면 보험사에 가면 그 교육 자료에서 그 예멘 납치 사건을 지금 나와. 그래? 근데 실은 소송을 거셔야 돼. 그런 건 지금은 기억에 뭐 남아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일 차분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도 부산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큰 네. 사건이 났는데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가 잡혔다는데 굉장히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실망했던 건 저는 제 중학교 때였어요. 예. 중학교 때 일본에 좀 갔었는데 일본은 그 음악 천국이잖아요. 예, 예, 예.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레코드를 듣고 그러는데 얘는 아티스트가 직접 오는 거예요 일본에. 에릭 클랩튼은 다 오는 거예요. 막 70년 무더기 오는 거예요. 근데 77년에 왜 히트가 있었잖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예, 예, 예. 예. 그게 휩쓸었는데 그때 좀 가렸던 곡을 제가 관심을 뒀어요. 아, 예. Sultans of Swing. 예, 아, 예, 다이어스 그건 스트레이트. 이게 그냥 영국이다 보니까 막 이글스만큼 히트를 못 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해가지고 일렉트릭 기타를 배웠어요 시작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일본에서. 예.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선생이 니는 탤런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악기를 산수 다루듯이 기호학체로 아, 예, 해석을 예. 하는데 이게 필링이나 감성, 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죠. 난 아티스트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계속했는데 이 어떤 그런 머릿속에 남아있던 게 이게 애들한테 전이가 됐어요. 예. 지금 아들놈이 일렉트릭 기타 맨날 갖고 앉아요. 예. 아들이요? 얘기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딸은 또 음악하고 있거든요. 또 음악 미국에서 음악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막 하고 싶다는 뭐 이게 욕망을 나는 이제 주겠는데 그게 어떻게 자식들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 내가 아들놈이 너무 기타를 오래 치길래 니 뭐 이렇게 적당해야 된다. 니 확실하게 잘해가 아티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취미를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잘하면은 이 방무대 설 줄 모른다 이거. 근데 요즘 취미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거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나이가 그 지금 대학교 2학년. 그래도 근데 한참 미국에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 하겠네. 있으니까 간혹 그런 게 필요하대요. 애들끼리 어울리고 할 때 밴드 만들고 학교 축제 있을 예, 때 예. 그러면 대중 서고 이러는 거 하더라고. 근데 뭐 대사님 혹시 뭐 BTS 못지않은 뭐 이렇게 아티스트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근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거기 유럽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뭐 예. 콘테스트한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세계 3위를 했어요. 음. 보컬을. 오. 그럼 미국에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얘가 완전히 공부 때려치우고 미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일 났더라고 이거. 그 바닥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고 한 소리.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야, 이 미국 가는 거 보내줄 텐데 아빠가 딱 보라 영화 하나만 딱 보고 결정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암 니슨의 테이큰을 보여줬어요. 네, 납치된 예. 거. 그래서 아빠 내 안 갈래. 아, 나쁜 아빠네. 그래서 가수 되는 건 접었어.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차라리 너 임마 그 네. 기타나 들고 가지고 노래나 좀 부르지 하고 네. 하는 것도 안 해요. 네. 기타 사줘도 안 해. 참 부럽다 부러워. 근데 지금 그 수상님 그러니까 팝송 같은 게 방송에 잠깐 나오고 보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즐겨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족보하고 내력을 다 외우시는 것 같은데. 아, 그뭐 한때 저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제가 네. 이게 이 문제는 귀가 한쪽이 아. 네. 이 난청이에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음악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귀가 난청이라서 네. 좀 있으면 보청기 김무인성 고모님한테 보청기 묻고 있습니다. 어. 이 귀가 난청이면 음악이 예. 소리가 울려서 들렸어요. 약간 이명웅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이 난청이기 때문에 예. 소리가 막 울려서 뭔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집중시를 근데 받으셨나요? 장인. 보면 소장님이 음악이나 영화나 뭐 이런 예체능, 예능 계통 이런 쪽에도 엄청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아 나는 글로 갔어야 되는데. 아, 내가 원래 내가 이거 뭐 공부나 먹물 이런 거 하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에 부모가 좀 깨이고 했으면 그런 쪽으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못 가가 지금 이렇게 사람 베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저기 작사도 잘 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아 맞아. 그 음악도 탤런트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대표님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와 이게 그냥 뭐 내용 일단 뭐 내용은 당연히 이제 소장님이 당연히 이제 추구하시는 그런 뭐 내용이고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인데 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얼추 이렇게 맞추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재능도 있으신데 확실히 뭔가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빠르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분명 한 며칠 동안 막 이래 공부하셨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고 원래 뭐 할 일이 있을 때는 주말에 예. 미뤄 오늘 해야지 하다가 토요일 날 네, 예. 내일 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하다 또 미뤄 이제 저녁에 해야지 해갖고 저녁에 한 7시 되니까 초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는 핸드폰에다가 다 쓰거든. 그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 문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내가 대충 뭐 간혹 가다가 보는 그 랩 같은 데 보면 이 라임이나 뭐 또 반복해서 하는 훅이나 뭐 이게 랩의 기본이고 그다음 운율 맞추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좀 있으니까 사실 한 20곡은 듣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루다가 게을러가 한 곡도 못 들었어요. 그냥 낸 거야. 그게 사람들은 머리로 근데 그거 한 30분 만에 한 거야. 되게 그 재능 있으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럼 소장님 8, 90년대부터 쭉 이렇게 영미 팝 뮤직을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그 저기 음악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듣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했지만 이제 집에 가면 이 팝, 모던 팝 백과사전 이런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음악의 계보와 특히 이제 조금 보면 이제 취미가 이게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뭔 계열과 뭔 계열이 섞여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추정해보는 요즘 애매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정해보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 90년 초까지는 계속 들었었어요 영미 팝을. 근데 댄스 뮤직 나오면서 완전히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냥 마돈나 무슨 마이클 잭슨 그때부터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 랩이 나오니까 이제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이번 같은 랩은 또 별종인데
자전거 80년대 조그만 구줄근한 다방에서 디스크 잡기를 했거든요. 디젤 하면서인데 우리 친구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대타로 좀 뛰었어요. 여대생이 이제 많이 또 대타로 뛰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니까 모르잖아. 레코더가 쫙 있잖아요. 네. CD가 아니라 레코더 쫙 있는데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르고 알파벳 순이라고 하지만 또 디스크가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이제 긴 곡만 트는 거야. 유라이의 힙, 유라이의 허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6분 7분짜리. 네, 그거는 좀 기본이 4분 이상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그때는 조그마한 창고에서가 이제 예, 신청곡을 예, 받아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어떤 놈이 Survivor, Eye of the Tiger 예. 그걸 갖다 신청하는데 럭키 주제곡. 아이가 호랑이 눈 아니에요 눈. 예. 근데 임마에게 1인칭 주격을 쓴 거야. 아이가. 그래 그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쫑그로 줬네. 그랬더니 금방 신청하는 일어나가 또 가음 지르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야 새끼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또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뜨자 해가지고 똑바로 영어를 배워야지 새끼야. 막 그것도 몰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빌보드 차트 1위 3위에 들어갔거든. 거기에 서바이벌. 그런데 그걸 못한 데가 나중에 주연아 쫓겨났어. 결국 이제 DJ 경기가 한 2달 반쯤 하다 그냥 끝났지. 되게 갱스타 그게 있으시네요. 되게 락 스피릿. 대상이 아, 하더라고 싫어요. 하더라고 싫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것도 이상하게 디스크 8, 90년대 예. 우리나라 히트친 그 싱글아웃 밴드 곡들 보면은 하드락 그룹이 앨범을 하나 만들 때 어쩌다가 발라드 한두 개 집어넣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그게 히트를 해요. 예, 그렇죠. 대중적으로 꽤 히트 많이 했어요. 스콜피온 같은 거. 할리데이 예, 같은 예. 거. 그거 이제 다른 거 사실 한국 사람 잘 못 들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취향이 예, 외국에서 역시 명반이라고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발라드 하나만 골라가 그쵸.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주로 이제 한글 노래로 이제 개살해가지고 많이 이제 뭐 70년대 때.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독일에서 스콜피온이 하면서 할리데이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랐네. 미셸 볼라네프 뭐 이러더라고. 그 비슷한 곡이 같은 네, 곡이 뭐 있죠. 많으니까. 할리데이 이름 같은 그 저거는 잘 모르겠다는 게 그 발라드를 갖다가. 뭐 Still Loving You 뭐 몇 개 있죠. 그 히트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주류로 아는데 예. 아니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추석이라는 게 네.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도 뭐 가야 되냐 요즘은 이렇게 어른들이 이랬대요. 나 1, 2차 다 접종 완료했다. 뭐라 소리지. 제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2번을 못 가게 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리고 뭐 동네 입구에 얘야 안 와도 된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다 물어보고 네. 동사무소에서 그러는가. 나쁜 새끼들이야.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야 죽기 전에 몇 번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가는 게 맞지. 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안 해놓고는 마치 우리 동네는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겠더라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오래 갈 건데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좀 이 존재론적인 좀 이 철학에 대해서 좀 뭘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단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뭐 못 놀아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부분만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꼭 외국하고 비교해서 뭐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서 미국이 하는 게 맞다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쪽은 지금 뭐 아예 그냥 마스크 벗고 뭐 진짜 뭐 음악 축제도 계속 똑같이 하고 메이저리그 뭐 똑같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자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스스로에 대한 개인주의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존감이라든지 우리는 너무 좀 노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국가에서 시키는 거를 꼭 무조건 따라야 되고 뭐 당연히 그렇다고 뭐 반정부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그 중요한 이야기. 외국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안 물어주고 네. 장사하지 마. 네. 10시까지 하다가 9시까지 하다가 또 10시까지 해라 이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실제 들고 일렀잖아. 난리 나죠. 어제 제가 한강에 가니까 저기 이제 이 공항처럼 이렇게 때를 쳐가지고 다닙니다 경찰이 한강에. 공항처럼 다녔는데 어제 20대 친구들이 한 11시에 이제 그 술 먹고 깽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8명 모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 사건이 한번 터지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경찰하고 한판 붙느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태는 안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공항사입니다. 공항사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저도 경의선 책거리에 지난 주에 11시에 이 그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먹고 이제 9시까지 먹고 나왔어요. 강에서. 예, 뭐 책거리 잔디밭에서 이제 동네 그 노천각하고 세 명이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제가 그때 중국 노래를 틀었거든요. 중국 하면 홍콩 음악을 틀고 있으니까 오더니 제가 조선족인 줄 알고 약간 이제 뭐 말해야 되는데 뭐 말을 좀 두리번 그러더니만 내 18로만. 예, 그러니까 제가 조선족인 줄 알고 이제 왜냐면 혹시 칼이라도 끄집면 내가 싶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이제 뭐 그냥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아니 그 보통 이제 아까 음악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락 하면 저항의 음악이잖아요. 저항의 음악이고 그렇지. 네, 그런 건데 이 한국에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필드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락커들이 있는데 오히려 락커들이 줄을 쓰고 있고 권력을 얼마 전에 예, 이거 진짜. 신대철이 이야기 해야 되겠어. 뭐 다 고소한다고 또 겁들 주대. 신대철이가 그 나오나. 예. 뭐 백만송이 장미. 예,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신대철이 나오나 이게 고민인데 신대철이가 뭐 처음에는 이런 뭐 공연을 왜 했느냐 정부 말을 따라야지 친정부 그 관변 뮤지션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락커가 어디 근데 있어 가다가 이제 세상에. 맨 끝에 야, 테스 형 그 나오나가 부른 테스 형과 백만송이 장미 앞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실 그런 거 치면 우리가 보면은 뭐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지만 표절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대철 당사자가 그 글을 쓰고 나서 각종 SNS에서 지금까지 신화위에서 신대철이 썼던 노래 중에 표절 표절 의혹이 있는 노래들 니는 표절 안 했느냐 이 새끼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공격을 들어간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하던 크로코다일 예, 그렇죠. 그거는 싸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소장 접수됐어요. 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네, 크로코다일 체가는 방송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 내릴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야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한 다리 건너 듣긴 들었는데 이건 팩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냐면 과거 마포에서 잔다리 문화 그 페스티벌 대형 그 도급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서 지원해서 큰 행사가 공연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대철이 이 입찰의 과정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자기 판대로 이게 안 움직이니까 관계자들한테서 깽판을 부렸다. 이거 이제 뭐 여러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두 번째는 창동에 가면은 저기 플랫폼 60일이라고 이제 뮤지션들이 입주하는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그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돈을 부정수급했다 신대철이. 정확한 페어플레이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관변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받았다. 이제 이걸 이제 크로코다일 그런 의혹을 제기했구만. 의혹을 제기했고 크로코다일은 락커예요. 네, 봤습니다. 머리 기네. 머리. 그저 우리 딸하고 친구. 그래. 그또 유명한 사람 많이 있네.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근데 크로코다일 체가 보니까 이제 나름 이 친구가 그래도 이 삼성 출신이라서 그래서 대체로 빠리빠리하더만. 재무회계표 이런 것도 볼 줄 알고 하다 보니 그런 걸 리스트를 다 뽑아서 증거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상 이 싸움에서는 크로코다일 체가 이기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거 떠나가 한국에 그래도 주가부지가 네. 신중현이. 예, 그렇죠. 뭐야 그 신중현. 신중현이잖아. 예. 그러면 그 주가부지는 저항의 상징이었잖아. 저항을 했죠. 대마차도 좀 하고 막 그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예, 그렇죠. 이렇게 락을 하면서 맞습니다. 뭐 그 좀 고생했다고. 아름다운 강산 그 노래도 원래는 이제 박정희 개인 찬양을 위한 노래를 만들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뭐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가부지의 저항 정신이 유명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은 저항이 어디 가고 관변 락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참그 아니 나 락커가 관변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처음 봐. 네, 진짜 대한민국이 강 감독이 거의 그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신대철? 신대철 그 되게 과묵하고 평소 성격이 되게 과묵하고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면 뭐 한 번씩 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또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아이고 선배님 하면 되게 인자하게 되게 막 그런 소극적이면서 약간 샤이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근데 이중근 들어갖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네. 아니 난 가수가 예. 뭐 친정부 반정부는 할 거 없지만 예. 자구가 뭔가를 통제하고 뭔가를 압박하는 데서는 그걸 저항하는 게 가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나는 뭐 봉준호인가 뭐 이런 영화 감독이 뭐 지가 아카데미 상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간에 예. 청와대 가가지고 깔깔거리면서 그냥 짜파구리 먹는 날
그 끝났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술은 저항 정신이 맞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렇지. 어? 그게 없는 예술이 어떻게 예술이야? 마치 그러니까 무슨 마오쩌둥 홍이 좌가 됐건 우가 됐건 그런 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로운. 그, 예, 주류한테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게 생명력인데 그게 주류가 그 예전에 비주류였던 그 걔네들이 주류가 지금 돼 있으면 거기에 그냥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밥 안 먹는다. 예. 그 여우주연상 받은 할머니 예. 윤여정. 윤여정 씨. 예. 그러면 밥 안 먹었잖아. 그렇죠. 안 청와대에서. 갔어, 안 갔어. 혼났잖아. 그 수학이면 가면 죽인다 그랬잖아. 방송에. 그리고 그 아까 가는 거 그 보겠다. 자영업자들하고 진짜 또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공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그 먹고 사는 거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금지당하고 그 예술을 억압당하면 억압당하면. 당연히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기타 들고 막 예, 예. 이렇게 해야지 거리에서. 맞습니다. 예. 기타를 들고 뭐 드럼 들고 길거리에서 뭐 내가 공연을 이 하고 아시아 황인종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중국에 이 젊은 아들 있잖아. 예. 이것들이 랩을 하는데 내용이 전부 시진핑 찬양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랩이야말로 그야말로 저항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진핑을 찬양하는 랩을 한다. 이게 그냥 이게 황인종도 안 돼.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부가 안 이게 돼. 광종도 안 자체가 돼. 이게 인종 개량을 해야죠. 심지어 외국 가수들 훈장을 줘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네. 딴따라한데 뭘 그런 거 하냐. 비틀즈도 반납했잖아. 반납했죠. 그렇죠. 밥 딜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노벨상 받았잖아. 노벨 문학상을 안 받으러 갔잖아요. 예. 그런데 참, 야 우리가 이 추석 때 예. 국민들이 좀 진짜 이제 저항 정신이 필요한 예, 맞습니다. 사회적. 예. 그래서 국민 각자가 곳곳에서 다 예. 사회적 저항 정신으로 무장을 예. 해야 될 때라고. 이번에 시족 친척들 다 만날 거 아니야. 이래서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민주당 찍을래, 딴 데 찍을래 이런 나눠가지고 이게 본관을 바꿔야 돼 이번에 다. 사가지고. 네, 다 해가지고 팔을 바꾸든지 본관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번 추석에 대판 싸움이 나가야 돼. 그래 안 하면 이 나라 정화 안 돼. 예. 자 추석 때 저항을 하십시오. 어? 그래서 뭐 대깨문이 있거나 또 저 이 문걸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있다면 추석 때 주워 패고 예. 그릇이 날아가고 하기에는 개뿔 저항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